안녕하세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의 박기트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글로벌 기후환경 대사.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글로벌 기후환경 대사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저는 20년 넘게 방크의 단장을 하면서 저에 대한 편견과 또 우리나라에 대한 그 위기와 또는 우리 지구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저에 대한 편견은요, 저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 방크는 정부로부터 속한 단체 아닙니다. 민간 단체로서 외교관 이상으로 디지털 외교관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외교관에 대한 편견을 깼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외교관으로서 물리적 환경에서는 정부가 임명한 외교관이 나라를 지키고 외교하지만 이 온라인 영역에서는 저희 방크에서 디지털 외교관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교관에 대한 편견을 깨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지키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해외 교과서에서 해외 웹사이트에서 박물관, 미술관, AI상에서 독도가 다케시마가 돼 있고 도요가 일본해가 돼 있고 우리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편지 보내고 또 캠페인 해와서 다케시마를 독도로, 일본해를 동해로, 또 우리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와 일본의 식민지로 규정된 역사에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역사로 바꾸어왔습니다. 저는 또 우리 지구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예인데요. 인류가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기후 환경 위협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과 같은 10대 나이, 20대 나이에 바로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 독립운동가들과 현재 10대, 20대로서 지구를 지키는 의병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말랄라 유사프자이 17세 세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 11살 때부터 탈레반의 여학생 교육 금지 방침을 비판하는 여성 인권 운동을 펼침. 15살 때 탈레반에 의해 총격을 당함.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생존. 탈레반의 협박에도 목숨을 걸고 여성과 어린이 인권 운동 추진.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 그녀를 표지 모델로 발탁. 그녀가 전통 의상을 입은 이유. 방문화 안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평등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보그 표지를 보는 전 세계 소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국제기구 UN 그녀를 평화대사로 임명.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 2019년 올해의 인물로 16세 그레타 툰베리 선정. 타임즈 역사상 세계 최연소 올해의 인물. 매년 노벨 평화상 후보 거론. 2019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 대상으로 연설. 기후 위기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기후 위기 대응에 행동을 취하지 않은 5개국을 유엔에 제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100년 전 대한민국에도 세상을 바꾼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18세 유동하. 1909년 대한제국 항일의병장 안중근.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서 조선 침략을 진두지휘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등 조선 침략의 원흉이며 아시아의 평화를 무너뜨렸기에 개인이 아닌 의용군 사령관으로서 그를 심판한 것.
위대한 영웅 안중근을 도운 숨겨진 영웅 유동하. 당시 그의 나이 18세. 러시아어에 능통한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정 대신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의 거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북만주를 방문한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러시아어 통역과 안내를 담당. 18세 신기철. 일제강점기 항일 비밀결사단체 상록회. 일본의 조선인 차별과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독립운동 추진.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 신기철의 나이 18세. 1938년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해산.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는 일제에 의해 징역 2년형 선고. 일제의 끔찍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한의 독립을 위해 투쟁. 18세 장매성, 박옥년. 17세 장경래, 박현수.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항일 비밀결사 조직인 소녀회를 만들고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독립운동 전개. 17세 박홍식 안옥자, 16세 이범재, 15세 성혜자, 14세 소은명 성나금, 12세 한희수, 9세 김선호.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 독립운동을 펼친 한국의 10대 청소년들. 이들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한국인의 독립의사를 전 세계에 알려나갔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의 10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보도했으며 이들의 활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고통받은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위 중 체포된 학생들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묶였다. 시위 도중 독립선언서를 든 한 여학생의 손을 일본 군인이 장검으로 훼손했지만 이 여학생은 다른 한 손에 선언서를 들고 시위를 계속했다. 3.1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이며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임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말랄라 유사푸자이,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100년 전 한국의 10대 청소년들도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네, 저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의병입니다. 저는 이제 나라를 구하는 의병에서 지구를 구하는 의병으로 활동하는 우리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무명의 의병 알고 계십니까? 무명의 독립운동가. 아까 첫 번째 영상 봤죠? 10대 독립운동가 분들. 우린 이름도 잘 모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 나이 때, 10대 나이 때, 20대 나이 때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자, 의병의 정의가 뭔가요, 여러분? 국가가 적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모집한 군인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라와 국장을 구하기 위해 모인 군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의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위기로부터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고장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죠. 자, 근데 우리의 이런 역사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구한말, 의병도 바로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일단 임진왜란 볼까요?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시작한 지 약 7년 만에 전쟁 다시 조선에 침략했던 적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조선에 숨겨진 비밀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병이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미리 임진왜란 전에 정찰병을 보내서 조선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봤겠죠. 딱 보니까 침략을 해도 이길 것 같은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근데 침략을 했는데 바로 그때 알게 되었죠. 자기가 미리 알지 못했던 한 가지 누군가가 있었다고. 바로 의병이라고. 이들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국가 위기 시에 보여서 나라를 구하고 있죠. 자, 의병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볼까요? 적들이 이미 오고 있고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적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 구장 안에는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이
수백 명이나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마음을 모아 싸운다면 우리 마을을 지킬 수가 있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립니까? 의병장 각지호가 한 말입니다. 의병장들이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이 적을 무찌러 나라를 회복하였으니 곧 의병의 힘입니다. 의병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라를 구했던 그 마음. 또 이들의 활동은 1907년 바로 이어지죠. 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전에 바로 그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죠. 바로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조선의 중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이 지배하는 거다. 조선인들 저항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엔 찬란한 문화가 없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찬란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문화를 발전시켜 지배한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풀었을 때 당시 우리나라는 일사늑약 이후라서 외교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1907년에 한 맥킨지라는 기자가 이 조선에 와보니까 가짜뉴스와는 다른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조선인들, 특히 10대들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아주 군인 못지않게 아주 의연함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1907년 외신 기자 맥킨지가 물어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이 말합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죠.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이들은 제국군대라는 막강한 활약을 가진 일본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죽을 각오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맥킨지라는 외신이 이제 감동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 인생이 처음 만나는 외국인한테 이런 마음을 남겼습니다.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지금 한류 팬이 무려 2억 명을 돌파했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정말 보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일하면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됐었어요. 외국인이라도. 근데 21세기 지금은 무려 한류 팬이 2억 명을 돌파해서 2억 명의 한국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목소리가 이제 한국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2억 명, 전 세계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지구를 지킨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동참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외국인한테 나는 영롱한 눈치를 보일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만나는 외국인한테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일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만나는 그 외국인들한테 100년 후에 봐더라도 우리의 애국심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이런 마음이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 의병이 바로 지금 우리 활동에 대한 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의병이자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활동 이름이 뭐였죠? 바로 글로벌 기후 환경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는요 외교관이 2, 30 넘게 활동을 해야지 정부 대통령으로 달 수 있는 지위예요. 즉 외교관으로 들어가서 2, 30년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지위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방크 활동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의병이자 또 지금 이 순간 대사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대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즉 전 세계에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거치며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 권위를 대표합니다. 즉 대통령 자신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전 세계 한국을 알리는 분, 한국 외교를 담당하는 분이죠. 바로 100년 전에도 우리처럼 정부가 임명한 대사는 아니지만 그 대사 신분의 그 이상으로 활동했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청와대가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대사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타이틀 없이도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활동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해외 특사입니다. 여러분 1907년이죠. 고종 황제가 1905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1907년 7월에 네덜란드에서 열린 왕국 평화회의 국제회의에 우리 청년 대사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파견 보냈죠. 근데 그들의 목적은 원래 그 헬트사라고 해서 그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관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침략 고발하는 거였는데 일본의 파견으로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 밖에서 길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죠. 자, 이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100년 전에 우리 의병의 목소리를 일본의 가짜뉴스가 틀린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도와준 맥킨지라는 외신 기자 보셨죠? 자, 그러면 지금 100년 전 지금 우리는 지금 또 바로 의병이자 또 맥킨지가 되어서 전 세계에 이런 지구의 위기를 올바르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알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으게 되면 그 모은 사람들의 활동을 또 알릴 수 있는 또 외신 기자가 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기후를 지키는 의병이자 또 기후위기 활동에 대응하는 세 곳곳에 의병들 활동을 세계 알리는 맥킨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죠. 바로 호모 알버트입니다. 이분은 외국인인데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분이세요. 당시 나라를 뺏겼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어요. 제일 큰 억울함이 뭐였냐면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뿌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없다. 문명이 없다. 야만국이다. 그래서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 제국창국을 지배하는 거다. 우리가 한글도 있고 또 직지도 있고 청자도 있고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있는데 일본은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해서는 이 나라가 야만국이 되어야 되겠죠. 야만국이 되어야지만 일본이 지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아닌 야만국이라고 매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문제는 해외에 퍼지면서 우리의 목소리는 전파되지 않고 일본이 나라를 빼왔으니까 외교관도 우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일본 외교관을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문화가 없고 역사가 없고 야만국의 내용을 퍼뜨렸던 거예요. 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기자들이, 해외에 있는 언론에서, 해외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을 야만국이라고 또 비하한 거죠. 대표적으로 그린피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국을 난쟁이라고 비교했어요. 이 난쟁이는 문화가 없을 때 표현한 당시 표현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홍월버터라는 우리 박사님은 이런 내용이 가짜라고 잘못된 거라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고쳐 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이분 한국에 와서 처음 시작은 영어 강사로 일했지만 영어에서 일하면서 한국 역사를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무려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한국을 알리는 논문을 썼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국인인데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20권의 단행본을 쓰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는 이 20권의 단행본을 저술하고 304편의 논문을 써서 해외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야만국 아니라는 사실을 전파했죠. 이분 볼까요 한번? 뉴욕 타임지 한국 얼마나 우수한지를 전파했고요. 또 지금 BTS가 아리랑 홍보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100년 전부터 아리랑을 서양식 옮겨서 홍보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홍보했어요. 아니 지금도 외국인이 한국 역사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북선 그리고 금속 활자 이런 거를 기고해서 월간지에 알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분은 일본의 로비로 해외에서 가짜 뉴스를 그대로 받아 쓰는 그 외국 학자들한테 항의사를 보내서 시정활동 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해외 특사를 도와서 외국인 해외 특사로 우리나라 독립운동 활동을 보도했고요.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 활동 세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분 활동 여러분 이분은 정말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국을 도와주는 게 한국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한 거라고, 인류를 위한 거라고. 즉 한국의 잘못된 역사와 영토를 고치는 것,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우는 것이 일본의 제국주로부터 침략당한 한국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국주를 고통받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즉 다른 나라를 도우는 활동이 바로 세계를 도우는 활동이라고 이분은 선포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역사 문화를 잘못된 것을 고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는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던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서 과거 우리처럼 힘들었던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 활동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런 활동을 넘어서 또 우리는 지구촌의 위기까지도 함께 세계인들을 모아서 확인하는 활동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활동의 본보가 되어주신 호마르버트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 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노엘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자, 정식 대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호머버트처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 그 이상의 애국심을 보여준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한 편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또한 정부로부터 임명한 대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미국에 있는 동포였어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의 동포들이 어려움을 처하자 또는 위태롭게 되자 이분은 국가로부터 임명한 대상 아니지만 자기 온몸을 다해서 동포들을 구하고 동포들을 위해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을 제 삶의 멘토로 삼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볼까요? 이분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특히 또 일본에 있는 정부가 이분을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취급해서 마치 일본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로 막 호도하니까 이분은 무슨 소리냐,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는 바로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가 있고 또 이런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분은 정말 외교관이 아니지만 주명국 대사로서 본인이 그렇게 활동을 해서 정말 그렇게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분은 여건이 없어서 입국이 거부된 동포들을 향해서 이분이 입국을 가능하게 해왔고요. 또 여러 가지 동포들이 고통스러울 때 적극적으로 동포를 도왔습니다. 특히 이분은 또 미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선조들은 본인이 외교관이라는 직분 또는 대사라는 직분이 아니었음에도 그래도 동포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가 앞으로 기후 환경 대사로서 활동에 본받아야 될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이분의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 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우리 어떻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 총도 없이 또는 망가진 총을 가지고 제국군대 앞에서 당당하게 나라를 구하고자 일으켰던 우리 의병들, 임진왜란 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나라를 구하게 싸웠던 의병들, 그리고 그리고 어떤 명예나 타이틀 없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게 설정했던 대사님들.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1907년 맥킨지를 통해서 조명이 되었던 우리 병들의 모습입니다. 영롱한 눈빛,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바로 21세기 의병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잘못되었을 때 저는 외교관도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방크한 단체와 함께 싸워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교과서인데요. 미국 교과서가 100년 전에 일본이 나라를 침략했을 때 침략 합정에서 이런 말을 했죠. 조선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다. 조선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거는 조선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런 잘못된 가짜뉴스가 현재로도 해외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유명한 교과서인데요. 첫째 줄이 차이나 컨트롤, 중국 컨트롤했다. 한국사 대부분을. 여기 보시면 during the Tang Dynasty, 중국 당나라 때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 중국 당나라 때 코리아는 once again 한 번 더 되었다. 중국의 식민지가.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더니까 처음부터 식민지, 중국 당나라 때 한 번 더 중국의 식민지. 1910년도 일본 합병했대요.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기 위해서 버텼던 가짜뉴스가 그때 호모 알버트 박사가 적극적으로 바꿔왔던 그 치열한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했던 내용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에 우리 외교관이 아니지만 적극적 써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옥스퍼드 교과서인데요. 고대 한국을 전부 다 중국 영토로 해놨어요. 고구려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이 중국 영토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요가 일본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시험 문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는 무엇인가 숙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독도가 리앙코트 락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 방크 회원들은 의병이 되어서 또 외교관 대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시정 활동했습니다. 여기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서 한복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마침 중국이 한복을 명나라 한푸로 왜곡해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한복이 중국의 한복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년 전 의병처럼 우리 또한 20에서 의병이 되어서 이렇게 콜린스라는 유명한 사이트에 편지를 보내서 한복이 우리나라 전통 의복이라고 편지를 시정했습니다. 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우리 역사 잘못되어 있을 때, 독도가 잘못 나와 있을 때, 도요가 잘못 나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방크 회원 청년이 이렇게 하버드대학교 교재에 독도를 추가하고 동해를 집어넣고 우리가 스프링법을 시정했습니다. 또 옥스퍼드에 있는 유명한 교과서에서 우리 한복을 등재했습니다. 또 고등학생 방크 회원은 이렇게 해외 언론사에서 일본에 표기된 부분을 동해로 바꿨습니다. 또 고등학생 방크 회원은 미국의 교육 사이트에서 울릉도가 일본화 되어 있는 부분과 도요가 일본어가 되는 부분을 편지를 보내서 시정했습니다. 또 고등학생 방크 회원은 이렇게 편지 보내서 수천 명과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일본어가 잘못되었음을 올바르게 건의해서 또 시정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 동해가 드러난 내용이죠. 또 방크 회원은요 이렇게
지도회사에 편지를 보내서 전 세계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방크 활동의 결과로 세계 주요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일본어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동일하고 홍보가 되었다. 그들의 주장은 일본 정부보다 더 타당하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교과서와 출판사와 교육 사이트에서 일본이 함께 동을 쓰고 있다. 마지막 인디엔드 더 내셔널 프라이드 오브 더 코리안 피플 이즈 클리어 위너. 결국 한국인의 애국심이 최후의 승자다. 이건 어떻습니까? 인제할 때 싸웠던 의병의 함성 목소리 들리십니까? 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싸웠던 의병의 무병의 의병들, 무병의 독립운동가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또 지금 21세기 방크가 디지털 외교관이 되어서 애기야 외교관이 되어서 100년 전부터 퍼왔던 잘못된 정보와 내용을 외교가 아니지만 편집본에 시정했던 그 모든 게 이어져서 이렇게 인디엔드 더 내셔널 프라이드 오브 그런 피플이 클리어 위너라고 한국인의 나라 사랑이 최후의 승자라고 또 우리는 역사도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역사가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고 오랫동안 중국의 식민지배 당했고 이 중국의 식민지를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5천 역사를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고 매도했던 해외 정부 사이트를 편지를 보내서 이 서세스브 컨퀘스트 정복당한 역사와 롱 도미네이트 지배당한 역사 이 지배를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대세저 롱 앤 리치 히스토리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쪽 끝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바꿨습니다.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할 때 식민지 합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랜 기 동안에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일본의 그 식민 지배에 앞서서는 중국의 식민 지배였기 때문에 이 식민지 합리화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을 방크원들이 컨의를 해서 21세기 의병으로서 이렇게 바꿨던 것입니다. 자, 또 초등학생 방크회원은 해외 유명한 사이트에 우리 찬란한 역사 문화가 소개 안 되어 있는 걸 보고 또 우리 찬란한 역사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직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중에 하나인 직지를 이렇게 해외 출판사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시정 활동을 했습니다. 또 대학생 방크회원은 이렇게 해외 유명한 교과서에 직접 등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이 의병의 DNA로 바로 지구촌을 지키는 의병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활동에서 지구를 지키는 활동을 해야 될까요? 자, 나라를 뺏겼을 때는 나라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지니까요. 자, 나라를 뺏기는 상황에서 나를 겼듯이 지금은 나라를 넘어서 이 지구촌 자체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의 위협으로부터요. 2026년 폭염, 폭우, 폭풍, 가뭄, 홍수, 산불, 신양위. 오늘날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서 주어진 가장 중대한 위협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로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까? 예를 볼까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2023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위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인류에게 닥칠 가장 위험한 요소는 1위가 기후변화 완화를 실패하는 것, 2위가 기후변화 적응을 실패하는 것, 3위가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로 4위가 생태 붕괴. 여러분, 우리 활동 목표가 뭐죠? 바로 글로벌 기후환경 대사죠. 이것처럼 기후위기와 그 환경 다양성이 훼손되는 거, 생태계가 붕괴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인류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하면은요, 북극종이 멸종이 돼요.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하면은요, 지구 곳곳에 물이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구촌 평균 기온 3도 상승하면은요,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망가져요. 생산, 자본 소비가 50% 이상 다 무너져서 마치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같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1도, 2도, 3도씩. 자, 지금 우리가 그래서 1907년 나라를 구했던 의병에서 2026년 지구를 구한 의병으로 바뀔 때입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가 대응해서 전 세계에 기후 위기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사람들 알려서 기후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로 하여금 사람들 인지하게 하고 또 환경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또 환경이 다양해서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지구촌 모든 인류가 기후병이 되게 하는 거, 환경위병이 되게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통해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로 기후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고요. 또 관심을 실천으로 아니 아는 것만으로서는 끝이 아니죠. 안 것을 실천으로 해야지
바로 우리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후 환경이 무서운 건지, 이게 위태로운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런 활동을 실천으로 해야 됩니다. 또 실천 조직으로. 실천하는 것은 인내 끝내는 거지만 조직으로 해야 겠죠. 방금도 혼자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혼자 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체가 되고, 또 이렇게 글로벌 기후 환경 대사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는 구하잖아요. 처음에는 방크는 저 개인의 사이트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이트에서 단체가 된 이유는 바로 저희가 겪었던 경험이 저만의 경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의 교과서에서 해외 웹사이트에서 독도가 낚이시면 되는 거, 우리 영토가 빼앗기는 거. 왜냐하면 보여지는 물리적 영토도 중요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바로 가상의 영토, 디지털 영토 상에서도 영토가 빼앗기면 그 영토 빼앗긴 것은 언젠가 현재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가짜도 퍼뜨리는 것 같아요. 잘못된 내용이 현재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영토지만 또 교과서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점점 물리적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개인을 넘어서 한 단체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 곳곳으로 바로 글로벌 기후 환경 대사를 모집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마지막 위대한 여정이죠. 이제 무관심을 관심으로, 관심을 실천 조직으로 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이제 여러분들은 대통령부터 임명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바로 글로벌 기후 환경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 보시기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정하고 그 활동의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직접 미션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바로 지구를 지키는 기후병, 지구를 지키는 글로벌 기후 대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시작을 함께 바라면서 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글로벌 기후 환경 대사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기후 변화.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녹는 빙하, 죽어가는 북극곰. 기후 변화는 이제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변화로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폭풍, 가뭄, 홍수, 산불, 식량 위기. 기후 위기가 인류에게 보내는 4가지 경고. 첫째, 역대 최고 지구 기온. 지구 평균 기온이 인류 역사 이래 최고 수준 기록. 2024년 6월 지구 역사상, 한국 역사상 가장 더운 달 기록. 2023년 7월 이후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1.64도씨 높다. 2023년 7월 이후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2024년 6월 대한민국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도씨 높은 22.7도씨. 1973년부터 한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둘째, 역대 최고 해수면 온도. 2024년 6월 해수면 온도 15개월 연속 최고 온도. 2023년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보다 0.25도씨 상승. 지난 20년 동안 오른 온도가 1년 만에 대폭 상승. 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 3월 중순부터 매일 1982년 이후 최고 1일 온도를 기록. 바다가 펄펄 끓고 바다 생물은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산호들이 하얗게 변해 죽는 현상이 지속되면 산호초가 생명을 잃게 되고 바닷속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지구 온도가 1.5도씨 상승하면 산호는 70% 사라지고 2도씨 상승하면 산호는 99%가 사라지게 됩니다. 2024년 4월 전체 산호의 73%에서 산호들이 죽어가고 있다. 셋째, 역대 최저 남극 해빙 규모. 태양의 빛 에너지를 대기로 반사하고 인근 물 온도를 식혀서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해빙. 남극 해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준 남극의 5일간 평균 해빙 면적은 199만 제곱킬로미터.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남극 해빙 규모가 3년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해빙의 감소는 다른 빙하가 녹는 것을 가속화하는 악순환. 해빙이 사라지면 바다는 빛을 더 많이 흡수하고 따뜻해진 바다는 더 많은 얼음을 녹입니다. 해빙이 사라지면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마비되어 기후 위기 가속화. 넷째, 역대 최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높은 수준. 2023년 전체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419.3 ppm. 연평균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 지구 북반구에 속한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 2023년 대한민국 이산화탄소 농도 427.6 ppm. 1999년부터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한 번 대기 중에 배출되면 수백 년간 머물기 때문에 최고 농도 경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2015년 파리 기후협약. 195개 나라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기후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탄소 감축 목표치를 높이지 않으면 지구 평균 온도가 2100년까지 1.4도씨에서 최대 4.4도씨까지 상승할 수 있다. 지구 평균 온도 1도씨 상승. 북극곰 멸종 위기. 지구 평균 온도 2도씨 상승. 지구촌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 지구 평균 온도 3도씨 상승. 전 세계의 생산, 자본, 소비 50% 이상 급락.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같은 피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씨 증가할 때마다 세계 밀, 옥수수, 쌀, 콩 수확량 감소. 인류 생존의 위협. 향후 10년간 인류에게 다가올 위험 요인. 1위, 기후변화 완화 실패. 2위, 기후변화 적응 실패. 3위,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4위, 생태계 붕괴. 기후위기.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학교를 위해, 우리 기업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인류를 위해. 나와 우리, 나라와 인류를 구할 의병. 우리가 글로벌 기후 대사입니다.